건설안전기술사 136회 3교시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3교시의 문제 경향을 보면요. 거창하게 써놨어요. 여기서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는 뭡니까? 사유부질이잖아요. 사유부질.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법률에는 뭡니까? 중대재해가 있고 산업재해가 있고 중대시민재해가 있어요. 이런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와이어로프, 이소공고심 17일, 섬유로프, 레버플러, 체인블럭 이런 것들이 들어왔고요. 그 외에 뭐 기술자들은 좀 유리하겠네요. 실드 TBM이라든가 이런 거. 뭐 3교시가 조금 어렵게 나왔지만 뭐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폭넓게 공부하셨으면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말하면 중대산업재해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중대시민재해가 나와야 돼요. 처벌 규정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는 뒷장이 구분해놨습니다. 사유부질의 사망자 1명, 그 다음에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그 다음 부상자 또는 직업질병 10명 이상. 사유부질이에요. 그래서 가르쳐드린 게 제가 사유부질로 이렇게 일러드렸습니다. 문제가 복잡하게 꼬이지만 잘 생각하면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에요. 건진법상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수립 대상은 뭐예요? 일지폭개인제, 1종 시설물, 2종, 그 다음에 지하 10m 이상 굴착, 폭발물 사용, 일지폭, 그 다음에 품질 보증 계획 수립이 명시된대. 일지폭 개, 인허가 승인, 행정기관장 필요 인정, 일지폭 개인 제외는 원자력 시설공사예요. 그래서 작성 기준은 우리가 총괄안전계획서 씁니다. 주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통교예요. 주통교. 통행안전, 교통안전, 주변안전이에요. 주변안전, 공사장 주변안전. 주통교입니다. 주통교. 머릿속에 이렇게 약자로 좀 해놓으면 신속하게 여러분 뭡니까? 순발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별 안전관리 기서 우리 내역서 보면 다 나오잖아요. 가설공사, 교량공사, 땡공사, 토공사 등. 그래서 항목별 사용 내역은 주통교입니다. 주통교, 주변안전, 그 다음에 통영안전, 그 다음 교통안전 이런 내용을 쓰시면 되겠어요. 이 부분 정보 처리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셨으면 주의 부주의 좀 쓰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러나 열심히 하셨으면 쓰실 수 있습니다. 주의 특징은 선방변이에요. 선택, 방향, 변동성. 그 다음에 부주의의 특징은 뭐예요? 불완전한 행동을 불완전한 상태에서 합니다. 이건 뭐 때문에 그래요? 지식, 기능, 태도 중에 특히 장년층, 태도 불량이에요. 장년층은 지식, 기능 있어요. 태도 불량은 장년층은 적어요. 그 다음에 신참들 있잖아요. 새롭게 이런 근로자로 건설 현장 근로자 있는 사람들 지식 기능은 없어요. 그러나 태도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게 장년층하고 그 다음에 젊은층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실패라든가 이런 그 다음에 원인 존재 무의식행위 의식 주변 착각 판단 실수 리스크 테이킹이 발생됩니다. 리스크 테이킹 알면서도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는 거예요. 이런 게 리스크 테이킹이죠. 부주의의 원인이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불완전한 상태, 내적 불완전한 행동이에요. 지기태요, 지식기능 태도. 그래서 의식 수준 5단계는 주부, 수조릴 적과 단후 저정 직과예요. 주, 부, 수조릴 적과 단우 의식 외에 저정 직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자를 해놨더니 키워드를 해놨더니 머릿속에
쉽게 들어갑니다. 이런 건 어려워요. 그죠? 단우저과. 단우저과. 자,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달기체인, 뭐 섬유로프 사용 금지 기준 뭐 이런 걸 썼어요. 와이어로프는 이소공 꼬심 17일이죠. 그 다음에 뭐 스소시민루 이런 그림도 좀 그려 넣고요. 그 다음에 우리 클립 사용 이런 것도 박스로 해서 좀 넣어 놓고요. 섬유로프는 우리가 슬링 벨트가 있잖아요. 슬링 벨트 기준에는 봉제선 풀어졌어요. 봉제선. 봉제부 길이가 20% 넘는 경우 표면이 털 모양으로 일어났어요. 특히 아이부 있어요. 아이부 같은 데는 어떻게 돼요? 실밥 하나 풀어줘도 가려야 돼요. 봉제선이 실밥 하나 풀어줘도 이건 가려야 돼요. 폭의 10분의 1, 두께 5분의 1 이상의 잘리는 긁히는. 그 다음에 우리 체인블록이에요. 레버플러 체인블록이에요. 적정하중 초과금지. 그 다음에 빠지거나 튕길 우려가 있을 경우 직접 걸지 말고 피벗 클램프나 러그를 쓰고요. 체인이 꼬이거나 손상된 거 사용 금지하고요. 레버플러 체인블록의 훅 입구 간격이 제조사가 제공하는 제품 사용서 기준의 10% 이상 벌어진 경우는 폐기를 하고요. 또 목적 외에 사용을 금지합니다. 고층 건물 철골 공사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반입시 준비 사항은 어떤 그 사전 준비가 있어야 되겠죠. 공장 운반에서 작업 계획이라든가 수송 계획. 도로가 예를 들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긴 출애라가 지나갈 수 있습니까? 못 지나가잖아요. 바퀴가 빠지고 전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수송 계획이 중요합니다. 작업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고 장비 계획. 그 다음에 안전 계획, 공해 방지 계획, 뭐 병원이라든가 학교 주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현장 건립 계획이에요. 이건 후속 공정. 이거는 철골 조립 준비 사항들이죠. 후속 공정과 연계되게 시공성, 경제성, 안정성, 무공해성으로 하고 건물 형태라든가 부재 중량, 건물 크기, 접합 방식. 자,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좀 땡땡하면서 좀 어떤 내용들을 조금 여러분의 현장 경험이라든가 그림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쉴드 TBM에 대해서 어떤 지지 방식이라든가 단계별 시공 관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막장면 지지 방식은 일반적으로 막장면 지지 방식은 자연 지지, 기계적 지지, 압축 공기 지지, 슬러리 지지, 그다음에 토합 균형 지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쉴드 TBM 단계별 안전 관리는 시공 준비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집안 조사, 그다음에 교육 훈련, 장비 점검, 정비 등. 그 다음에 커터 헤드라든가 비트 이런 것들의 어떤 작동 여부, 손상 여부, 그 다음에 환경, 조명 환경 통로, 그 다음 발진 및 초기 굴진 단계에서는 뭐 기울이거나 어떤 침하되지 않게 굴진 속도, 그 다음에 계측 관리, 압력, 세그먼트 운반, 인양 조립, 그 다음에 본 굴진 단계에서는 어떤 불완전한 징후, 균열, 누수, 낙석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막장면 지지 방식. 그 다음에 숙련된 작업자가 운전해야 되겠죠. 당연하죠. 세그먼트 운반하면서 충돌 사고가 많이 나요. 적절한 환기 시스템, 집안 침하, 융기, 응력에 대한 어떤 계측, 대책. 도달 단계에서는 TBM 도달 예정 지역의 집안 상태 확인하고 또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양중 작업이 들어가요. TBM 위치, 방향 정밀하게 제어하고 오차 최소하고 TBM 해체 및 반출 계획 수립하고요. 해체 작업 시 중량물 취급 안전수칙 작업 계획서엔 꼭 양중 작업 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3교시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